자, 봅시다. 뭐 좀 이제 주요 문항들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작년 동안고 시험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무난하다. 이제 그쪽 부분 뭐 13, 14, 15, 16, 17, 18 이쪽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 자체가 막 어렵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서 충분히 다 봤을 법한 문제들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다가 중간 뒤쪽으로 가서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유형학습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으면.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과 이제 내신 문제의 약간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변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단 말이야. 함정을. 그러니까 풀어봤던 문제도 뭔가 좀 한 번 더 꼬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동안고 걸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내신 문제를 가장 최적화해서 풀 거냐, 가장 이제 실전적인 풀이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오늘은 해보고 나서 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11번부터 보시면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또 이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볼게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직사각형 이렇게 딱 그려진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한 변에 12래. 얘가 1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직사각형 DEFG의 넓이, 이 DEFG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제 각각 세 삼각형의 합을 구해봐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져 있는 그림까지가 된 거지. 그러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내가 미지수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절반으로 내리면 이제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지? 얘가 대칭이 될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야. 그러면 여기서 특수각을 좀 이용할 건데, 자 여기 있잖아. 이 친구. 이 친구가 몇 도야? 60도죠? 그죠? 그럼 얘가 60도니까 뭐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특수각을 이용해서 잡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 작은 거를 분수 계산하기가 싫어서 얘를 A라고 놓을게요. 네, 얘를 A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얘가 이제 루트 3A가 되는 거죠. 루트 3A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1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 얘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12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2가 있으니까 2로 좀 약분하시고 이렇게 되네요. 6 마이너스 A가 되고 곱하기 루트 3A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최대를 구하자고 그랬잖아요. 최대. 근데 잘 봐. 이 활용 문제 풀 때 우리 최대 최소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하고 막 했었는데, 활용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활용 문제에서의 최소를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 최소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잠깐 이거는 공부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1부터 3까지에서 뭐 fx의 최대값을 구해봐, 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그러면 이때는 이 친구의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고,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이제 1과 3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들어간다면 뭐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최대 최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안 들어간다면 이제 1을 대입했을 때랑 3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 얘가 이렇게 써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얘를. 요거 언제 배우냐면 수투 때 배우거든. 근데 닫힌 구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는 걸 닫힌 구간이라고 해.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요 최대 최소는 어떤 거냐면 구간의 양 끝값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극값이라는 걸 배우는데 극값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꼭지점의 y좌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수투에서 배우거든. 근데 활용은 내가 얘기했잖아. 활용은 최대 최소가 대부분의 문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최소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열린 구간이라서 그래요. 열린 구간. 그럼 열린 구간은 뭐냐면 이게 닫힌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열린 구간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게 열린 구간이야. 즉 여기에 등호가 붙지 않는 애들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여기에 등호가 붙지 않아. 그러면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최대값, 최소값은요. 무조건 함수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 최소가 1과 3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는 구간의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이런 걸 이제 수투 때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착안해서 자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A라는 것을 미지수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A의 범위를 살펴보면 A의 범위, 이 친구의 범위는 당연히 길이니까 뭐보다 크냐면 0보다 클 거고 뭐보다 작을 거냐면 이 전체 길이가 12잖아요. 그럼 이 전체 길이가 12니까 얘는 무조건 6보다는 작아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은 이 A가 아무리 커져봤자 여기 절반보다는 클 수가 없다고. 이걸 넘어가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A의 범위가 0부터 6까지잖아. 이게 뭐야? 등호가 없는 구간, 즉 열린 구간이 된다고. 그럼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누가 되냐면 극값이 돼요. 존재한다면. 알겠어? 그러니까 극값을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고 나서 식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거를 굳이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는 요렇게럼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애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구나.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대는 언제일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3일 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라는 말은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야? A가 3일 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알았지? 그럼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얘가 3일 때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요. 삼각형 넓이, 자 ADG죠? ADG랑 그 다음에 DB랑 EFG니까 각각 구해보시면 ABG는 여기에요. 네, 여기.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6이에요. 6. 왜냐면 2배니까. 됐어?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넓이 구하시면 얘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B죠? 요거. 얘 구하자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얘랑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넓이도 그냥 구해주시면 9루트 3이네요. 네, 그래서 2분의 9루트 3이죠. 왜냐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루트 3이니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 넓이 구하라는 거지. 그지? EFG. EFG는 여기랑 똑같네. 여기인데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얘를 구해주시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6 곱하기 얼마야? 3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계산하시면 9루트 3이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 정답은 9루트 3이 두 개 있죠? 18루트 3에다가 더하기 2분의 9 루트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2분의 45 루트 3이다.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으실 때는 A가 3일 때구나 라고 바로 찾으신 다음에 나머지 계산은 그냥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좀 해볼 거냐면 14번을 좀 해볼게요. 14번 문제. 요것도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고 근데 워낙 옛날 문제라서
워낙 옛날 문제거든. 그래서 뭐 블랙라벨이건 일품이건 뭐 센 C단계건 다 있는 문제예요. 얘는 거의 다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A, B가 정수이다. 일단 동그라미 치고 A, B가 정수. 자, A, B가 정수이고 n이 35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n이 35 이하의 자연수라는 건 이제 고까지만 니네가 구해봐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세제곱 하고 더하기 ab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x 하시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순서상 찾는 문제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곱셈 공식이라든가 인수분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식은 항상 무슨 식이 되냐면 요 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항등식의 기본은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좀 뽑아낼게. 순서상을 찾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상수항부터 갈게요. 2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얘는 2배의 A 곱하기 B. 이 친구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N과 같아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뭐 얘가 n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넣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1차항 계수. 그럼 1차항 계수는 어떻게 빨리 구하냐? 1차항 계수는 두 개씩 곱한 거예요. 두 개씩.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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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차항 계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걸 구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더하기 ab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뭐랑 똑같냐면 ab 마이너스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 자 ab가 똑같으니까 지워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a와 b를 더한 게 얼마다? 4가 아니죠. 2다. 요렇게 나는 거지. 됐니? 그래서 a와 b를 더한 건 2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b예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자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모두 만족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요거죠.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문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지금 A랑 B랑 N이랑 세 개가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N의 값의 합을 구할 거니까 결국은 A, B만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A와 B라는 게 정수라는 조건이 힌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B라는 친구를 우리가 E-A예요 라고 이렇게 바꾸시라고. 괜찮아? 그럼 얘를 E-A라고 바꾸시면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여기가 E-A 이렇게 되시고 이 친구가 N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좀 정리해보면 얘는 2배의 A 곱하기 A-2라고 되고 이게 N이죠. 네. 그럼 지금은 이거 마이너스를 여기다 빼내서 이렇게 곱해준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A, B 정수만 찾아주시면 되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어디까지라고? 35 이하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랑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35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돼 라는 거라고. 됐어? 35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제일 만만한 친구부터 가보자 이거예요. 제일 만만한 친구. 그럼 제일 만만한 친구가 뭐 있어?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되려면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돼? 알았지? n이 자연수니까. 그럼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돼요? 둘 다 같은 부호여야죠. 같은 부호. 그럼 1은 안 돼요. 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세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1 하면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볼게. 마이너스 2 하면 어때? 되네? 그치? 마이너스 3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요? 괜찮네요. 마이너스 5는요? 안 되죠. 자, 마이너스 4 되나? 2가 있죠. 마이너스 4는 안 되네요. 얘도.
왜냐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24가 나오잖아. 그치? 24가 나오는데 거기다 2배 하면 안 되니까 얘 안 되네. 얘는 되나?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죠. 그럼 30. 오케이. 요까지 되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자, 이번엔 자연수 쪽으로 갈게요. A가 3이야. 그럼 3 곱하기 1이니까 되죠. 4. 4 곱하기 2에다가 2배 해도 되죠. 5. 5 곱하기 얼마야? 3 해도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n값 찾으면 되는데, 자, 재미난 게 있어.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그지? 마이너스 1이랑 3. 두 개 더하면 얼마? 2지. 그지? 이거 이차함수로 봐. 이차함수로 봐. 0과 2죠. 그죠? 가운데 대칭축 얼마예요? 1이죠. 얘와 얘의 대칭축도 얼마야? 1이죠.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6개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3 대입한 값,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랑 4 대입한 값,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이랑 5 대입한 값이 다 똑같다고.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시험에선 되게 중요해요. 누구는 6개 다 계산해서 못 모르고 그냥 몰입해가지고 가면 마이너스 1 막 집어넣어가지고 6개 막 해가지고 원시인처럼 막 풀고, 누구는 좀 생각해가지고 이제 호모사피엔스처럼 풀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산. 여기서 나오는 n값 얼마예요? 3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하시면은 3, 1 곱하고 6이네. 2배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도 얘는 16.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n은 30. 이렇게 나오네요. 끝. 요거 3개 넣어주시면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52 해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15번 해볼게요. 15번도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기계 수준은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 이제 4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진짜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돼요. 시험을 잘 보시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계산하는 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시야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자, 이거를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특히 저런 약간 노가다스러운 문제, 노가다성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겠죠? 네, 확인하시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 보시면은 이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q는 0이다 라고 돼 있고,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px 더하기 16 곱하기 q 빼기 1은 0의 두근은 알파제곱 베타제곱이구나 라는 거죠. 아,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이것도 약간은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 부정방정식 느낌이 좀 나거든. 그래서 바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식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친구가 얼마냐? 얘가 P 마이너스 P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있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 2Q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 그럼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까지 좀 써줄게. 판별식 써주시면 P제곱 마이너스 8Q죠? 그죠? 얘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좀 나오시겠네요. 됐나요? 이 친구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죠. 아, 이거 두 개 더한 거구나. 그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7P네, 7P. 얘는 7P.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제곱 곱하기 베타제곱입니다. 각각을 곱해요.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돼요? 16 곱하기 Q-1이요. 아, 근데 여기서 방정식 하나 나오네. 어떤 방정식 나오냐면, 자, 알파 베타가 2Q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가 뭐가 돼요? 아, 얘는 4Q 제곱이구나. 요까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제 암산 좀 해봐. 4Q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Q거든? 넘어오시면.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6이 돼요. 그럼 이렇게 써지겠네. 여기다 바로 쓸게. 4Q제곱 마이너스 16Q 더하기 16. 얘가 0이다. 그럼 이거 쓱쓱 해서 4, 여기도 4 이렇게 나누시면 Q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네. 이렇게까지. 됐니? 아, Q가 2구나. 그럼 Q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게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4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찾아주시면 돼요? P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P만. 됐어? 그러면은 P만 찾아주시면 되니까 뭐 하시면 될까? 여기 지금 요거 있고 얘 있잖아. 못 쓰면 돼. 곱셈공식 변형 써주면 끝나네. 알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범위 좀 계산해 주시고 요거 검증은 해줘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그럼 P 값은 얼마가 나와요? P 값 계산하시면 얘가 8 나오네요. 8. 됐지? 8. 따라서 계산. 이거 두 개 뭐 하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더 하라고 그랬죠? 빼라고 그랬네요. 문제 정답은 6. 됐지? 어렵지 않았어요. 15번은 넘어갑니다. 자, 16번 봅시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나머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차수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x18제곱 마이너스 x17제곱 더하기 1이라고 돼 있고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 x-1의 제곱 곱하기 몫이 qx. 네. 마이너스 x 빠졌나요? sorry. 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얘가 x-1의 제곱 곱하기 몫을 qx라고 잡고요. 나머지는 rx라는 거죠. 세제곱이에요? 그렇네요. 죄송해요. 눈 작아서 안 보였어요. 네. 원래 눈이 작으면 시야가 좁아요. 자, 알겠니? 봐봐. 그랬을 때 r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뭐 구하란 얘기예요? r-1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답답할 수 있는데 처음 해봤을 때 근데 얘들아 항상 이 생각을 해. 차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잖아. 그치?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잘 봐. 차수가 너무 높은 거야. 이게 너무 높은 거야. 뭐 대충 한 4차 뭐 조금 더 오버하면 5차, 6차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찌끄려 볼 만한데 우리가 뭐 세제곱 곱셈공식 변형을 쓰든 근데 18차잖아. 어감도 안 좋아. 그러면 차수가 가장 높을 때, 차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 의심해 볼 만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공통인수 묻기예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왜냐? 쉽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공통인수 묶는 게 인수분해의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 그럼 공통인수 묶기의 핵심은 뭐냐면 식의 구조를 파악하란 말과 똑같아요. 구조. 그러면 이거죠. 얘랑 18, 17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 차이네?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 얘랑 하나 차이네? 얘랑 얘도 뭐야? 하나 차이네? 그래서 내가 이 좌변의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좀 할 수가 있다고.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x17 되고요. 곱하기 여기는 이제 뭐가 남냐면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17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네. 됐어? 얘가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1을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걸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근데 생각 잘 보세요. 여기 x-1 인수 하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도 이런 식의 구조 나오면 얘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다 1 대입해봐. 뭐 나와? 0 나오거든요. 됐니? 그리고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안 가르쳐줬나? 아, 여기서 안 했나? 자, 이거 인수분해 공식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xn제곱 빼기 1이죠? xn제곱 빼기 1은 공식이 뭐냐? x-1 곱하기 xn-1 더하기 xn-2 더하기 땡땡땡땡 가서 1까지.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써드릴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xn-1, xn-2, xn-3 차례대로. 아니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네. 됐죠?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여기서가 포인트. 자, 지금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그렇죠. 항등식. 그럼 얘 항등식이잖아. 여기 x-1 몇 개 있어? 하나. 여기도 x-1 몇 개 있어? 하나. 그럼 2개 있네? 여기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지? 근데 이쪽에 x-1이 2개가 있단 말은 이런 말과 똑같다고. 이 파란색 네모친 애를 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써보면 얘는 x-1의 제곱하고 덩어리 이 뜻이라고. 그러면 얘 있죠? 얘도 항등식이니까 요 친구도 결국 모양이 어때야 돼? x-1의 제곱 곱하기 덩어리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미 x-1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야? 얘지. 근데 얘도 x-1을 최소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갖고 있어야죠. 2개 갖고 있어야 어떻게 돼? 묶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 Rx, 우리가 구하는 Rx를 어떻게 쓰면 되냐? 얘는 A, 최고차항계수 알아 몰라? 지금 모르잖아.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됐어? 그럼 얘를 A라고 쓰고 x-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구나. 됐어요? 네. 자, 마무리할게요. A 값만 찾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A 값만 찾으면 돼. A 값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공식 가르쳐 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이식 있죠? 이식 내가 이렇게 쓸게요. x-1이라고 뭐부터 시작해? 16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우시라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x-1 있죠? 3개 있죠? 여기도 뭐 있어? x-1 제곱 있다고 내가 이렇게 미지수 잡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샥 대입했잖아? 그런 다음에 뭐 하냐? x-1 제곱으로 나누세요. 됐어요? 그럼 얘도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결론. 남은 거 써볼게. 남은 거는 여기 누가 남았냐면 x-1 곱하기 qx 이렇게 남았고 더하기 a 남았어요. a 남았고요. 얘가 얘 있죠? x16 더하기 떼레렉 가서 1까지. 그럼 나는 a만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a 구하시려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6부터, 자 조심해, 16부터 1까지야. 그럼 1은 뭐랑 똑같아요? x의 0제곱과 같죠? 그럼 이거는 몇 개? 17개. 따라서 a는 17. 됐니? 그럼 a가 17이니까 정답 r 마이너스 1은 17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68. 됐죠?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우리 정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 문제 했었는데 뭘 몰라. 판별식 2번 써서 0 되는 거. 판별식 2번 하니까 자, 보세요. 잘 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y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밑줄 개수와 상수가 모두 정수인 식이다. 근데 잘 봐. 개수와 상수가 모두 정수인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식이 뭐냐? 지금 ax 플러스 by 더하기 c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와 얘를 부르는 이름은 뭐냐? 이 각각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x,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x, y에 대한 주어진 식은 뭐야?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2차식. 그 2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1차식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 됐어? 근데 요 1차식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바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리고 그 다항식은 어디에 포함된 개념이냐? 유리식. 그럼 여러분들이 식의 구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식의 구조 갑니다. 잘 봐. 식이 있죠? 식 안에는 두 개로 쪼개져요. 하나는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쪼개집니다. 되니? 그러면 유리식은 또 두 개로 쪼개져요. 다항식과 분수식이 돼요. 그럼 얘는 뭐냐? 무리식은 루트 문자꼴이 들어간 식이에요. 루트 문자. 근데 자, 분수식은 뭐냐? 얘는 문자분의 숫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1. 그럼 다항식은 뭐냐? 니네가 알고 있는 거. 1차, 2차, 3차 이런 애들.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xy에 대한 2차식을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자, 첫 번째 이렇게 가볼게.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요.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럼 x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2x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x 들어가 있는 거 볼게요. x는 더하기 6y 플러스 1 x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4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는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꼴이 된 거지? 됐어? 그런 다음에 자, 잘 봐. 그런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x는 4분의 마이너스 6y 플러스 1 뿔마 루트 그냥 d1이라고 쓸게요. 자, 근데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 자, 여기 잠깐 볼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니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는 제로.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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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식은 다 인수분해가 돼요. 다만 우리는 정수 정도, 유리수나 정수, 그러니까 분수나 정수 정도에서만 인수분해를 마치는 거지 복소수 범위의 모든 식들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 그러냐? 자, 얘를 근해 공식을 그냥 빠르게 쓰면 x는, 잘 봐,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에 제곱하니까 4에서 하니까 8이네요. 뭐 이 정도 잡을게요.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얘는 요 2차식의 두 근이란 뜻이죠. 방정식의 두 근. 그러면 얘를 쓸 때 우리는 x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8 곱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고. 됐어? 이게 근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죠. 똑같은 거예요. 잘 봐. 만약에 요 판별식이 0이 아니라고 해볼게. 근데 요 친구 안에 D1 안에는 우리 암산 좀 해볼까? 절반의 제곱이 아니죠. 그냥 제곱 마이너스 4, 2, 예거든. 그럼 요 D1은 결국 누구에 관한 식이 되냐? Y에 관한 식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Y에 관한 식이 누구로 둘러싸여 있냐면 루트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럼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문자. 루트 문자는 뭐야? 무리식이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차식이고. 그러면 1차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얘가 0이 아니라면 무리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식의 모양은 뭐라고? 1차식, 즉 다항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 D는 뭐여야 돼? 0이여야 해. 이게 결론이야. 알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걔를 구했죠? 또 한 번 판별식을 또 써야 돼요. Y에 관해서. 그래서 또 써야 뭐가 돼요?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갑니다.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자, 판별식 썼어요. 그러면은 판별식 D1 갈게요. 자, 이제 풀이 D1. D1은 요식 갖다 판별식 써주시면 되거든. 그럼 요거 갖다 판별식 쓰면 얘는 6i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 곱하기 여기에 4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k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친구가 뭐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해 라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러면 요거 뭐 전개해가지고 계산하셔야겠죠? 네,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4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계산 생략할게, 28y,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8k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자,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잘 봐. 또 y에 관한 2차식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 두 번째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은 요거 갖다 판별식 쓰면 되거든? 그럼 요거 갖다 판별식 써주시면 14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마이너스 8k 하고 이게 얼마인 거예요? 제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k 값이 얼마가 나오냐? k는 마이너스 8이다. 아니다. 미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되셨어요? 오케이. 네. 자,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빠르게 계산하냐? 자, 여기다가 이미 내림차순 정리해놨잖아?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인수분해. 그러니까 여러 문자 들어가 있는 거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한 거죠? 그럼 K값이 마이너스 6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6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죠? 자, 이거는 기본 예제예요. 2x제곱으로 내림차순 정리하고 요거 인수분해 해라. 됐어?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이제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정답이 뭐냐? 뭐 계산해 놓은 건 x 플러스 2y 그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2 하고 그다음에 요 친구가 계산 생각할게.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각각 계수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끝. 뭐 이것도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알겠죠? 네.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18번 갈게요. 18, 19, 20 빠르게 합시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확정 났잖아요. 그죠? 네, 고등학교 확정 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 대해서 뭐 분석하는 건 분석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부교재가 뭔지 아셔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 뭘로 채택하는지 그건 이제 학교 가봐야 알 거고요. 뭐 미리 알려주는 학교도 있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니네 이거는 이제 사실 어머님들한테 이제 내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학교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매년 올려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동안고를 갔다. 그러면 동안고에 올해 계획까지 올라와 있을 거야. 내년 계획은 아직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내년 계획은 그러니까 작년 계획까지 올라와 있고 올해 계획이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작년 거를 유추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지 학교에서 학교마다도 다르거든.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이제 수1, 수2를 보면서 이제 기하를 보는 학교도 있고 확통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 수1, 2를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야. 그건 학교별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되냐면 교과별 평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각 과목별로.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평가할 건지, 수학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영어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대다수의 일반고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수행 평가가 30 아님 40 그리고 지필 평가가 60 아님 70이에요. 네. 근데 이런 학교도 있어요. 수행 평가가 70이에요. 지필이 30이에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지필평가의 비중이 적으니까 변별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촘촘하게 모여있죠. 촘촘하게 아주. 니네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냐면 지필이 30이잖아. 그럼 지필이 30이면 중간고사 때 내가 100점을 받잖아. 그럼 중간 15, 기말 15란 뜻이야. 그럼 내가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으면 지필평 전체 학기말 성적이 15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내가 50점을 받잖아. 중간고사를. 그럼 7.5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50점이랑 60점만 비교해 볼게. 50이면은 7.5잖아요. 60이면은 얼마예요? 9네요, 9. 1.5점 차이죠. 그죠? 지필평가 10점이 전체 학기말 성적으로 1.5점 차이라고. 근데 수행평가에서 2점 감점당했네? 그러면 60점 받은 친구가 50점 받은 친구한테 밀립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필평가 잘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학기말 성적 나오는 건 지필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수행평가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수행평가를 보는 방식이 시험 형태로 보는 학교도 있고요. 네,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18번 갈게요. 18번 오세요. 네. 18번이랑 20번만 풀게요. 20번만. 19번 말고. 19번은 내가 그냥 말로 조금 포인트만 잡아줄 거고. 자, 18번 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모두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고요. 1차 다항식 gx가 있는데 fx에서 gx로 뺀 게 자, 이거 전형적인 모의고사 나머지 정리 문제죠. 자, 갑니다. 가족권 갈게요. 바로 식 세웁시다. 가는 fx에서 gx를 빼. 얘가 뭐야? x-1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갈게요. 자, 나를 보시면 이 친구는 fx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 다음에 그럼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f 마이너스 1이 0이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조건 수식으로 자꾸 바꾸는 거야. fx를 자 gx로 나눴어요. 그러면 또 몫이 생기겠죠.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얼마다? 20이다. 그러고 나서 gx 구해봐 이거예요. 됐니?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주고 나서 나한테 G10이라는 것을 구해볼래? 라고 이렇게 줬거든? 됐어?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 식부터 변형할게요. 이 친구. 문제에서 F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X-A라고 이렇게 식 세우세요. 3차잖아요. 이제 식 세우는 문제죠. 전형적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에서 두 번째. 자, 그러면 gx를 뭐 넘겨서 봐도 되고 안 넘겨서 봐도 되는데 요 가나를 이제 비교해 볼 거거든. 잘 봐. 요게 빨리 푸는 수가 있는데 fx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a 하고 더하기 gx인데 gx도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쌤이 이렇게 잡을게. 됐어? 근데 잘 봐. 근데 fx는 나식 x 플러스 1 곱하기 덩어리야. 그러면 얘랑 얘랑 어때? 똑같지. 결론 얘는 1이에요. gx가 바로 나오죠.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빠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 gx가 x 플러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니다. 잠깐만. 아이고, 쌤이 잘못 풀었네. 미안해. 얘가 나 x 플러스 1로 갔어. x 마이너스 1이네요. sorry. 수정도 할게요. 모르네요. 빨리 안 풀리는구나. 만약에 여기가 x 플러스 1이었으면 여기 x 플러스 1로 그냥 잡으면 돼. 이렇게 묶여야 되니까. 내가 착각했어. 얘가 x 마이너스 1이구나. 눈이 작아서 그래요. 네. 만족해 성우야? 아니에요. 자기 비하 아니에요. 자기 PR이에요. 네.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실눈키예요. 네. 나 진짜 만화 보면은 모든 그 뭐 애니메이션이든 이런 거에 흑막은 항상 이제 항상 뒤에 가서 끝판왕 이런 애들은 다 실눈캐야. 자, 어쨌든 뻘소리를 다 하네요. 주말에 나와서 주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요. 근데 뭐 아침은 좋은데 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상쾌하지 않니? 그래, 자, 그래, 상쾌한데 하고 오면 불쾌해지지. 그래, 성우 이따 남아. 오후에도 불쾌한지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쫓아갈 거예요. 갑니다.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a 더하기 x 플러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놨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이 뭐냐면 연립할 수밖에 없네요. 수치 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갈게요. f -1 그대로 대입하세요. 여기다. 됐니? 그럼 -1 대입하면 요거 암산하시면 얘 4고요. -1 빼기 a 하고 더하기 -1 플러스 b죠. 그럼 이게 얼마야?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됐어? 식 하나 나왔죠? a, b에 대한 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식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다가 있어요. 다 보세요. 다 해서. fx를 뭘로 나눴을 때요? gx로 나눴을 때요. 근데 우리가 gx를 뭘로 잡았어요? 얘로 잡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f-b는 얼마야? 20.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잘 봐. -b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돼.
마이너스 b 빼기 1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a 되고 얘가 얼마라고? 20. 됐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세팅이 되신 거죠. 됐어? 자, 그럼 이걸 연립해야 되거든? 근데 차수가 선생님 이거 2차고 B 막 3차인데 이거 안 배운 거 아닌가요? 기말범위 아닌가요? 왜냐면 연립방정식이 안 나왔는데. 자, 보세요. 해봅시다. 자, 계산 좀 해볼게요. 이 친구 정리하시면은 얘가 4A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B죠. 이게 0이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하죠? 그러면 4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5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4인가? 아, 네. 마이너스 4. 됐죠? 오케이. 얘 볼게요. 얘를 보시면 부호가 좀 마이너스가 많이 붙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다듬어 보면 이런 거거든? 사실 똑같은 게 이게 B 플러스 1 제곱이고 이게 A 플러스 B죠. 이게 20 이렇게 됐나 봐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왜요? 제곱이면 잠깐만. 마이너스. 네. 20 B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묶으면 그쵸? 네, 마이너스 20 돼야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0. 괜찮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결국은 B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알겠나요? B 자리에 이제 넣어가지고 3차가 나오네요. 3차 방정식까지 계산을 좀 해주셔야겠네.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A, B라는 게 뭐 정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실수라고만 했으니까. 알겠죠? 네, 그것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타임 리밋에 걸렸다. 그러면 대충 숫자 찍어. 진짜 찍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찍어서라도 풀어야 돼. 뭐 이렇게 찍는 법은 뭐냐? 이렇게 찍으라는 거야. 제곱하고 했는데 20 이렇게 나오려면 4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면 내가 말한 건 시간이 없다면 알겠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아요. 여기 네, 이거 맞아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풀라고. 그리고 또 여기다 마이너스 하지 마. 그럼 섭섭해. 제곱인데. 진짜 섭섭해. 그거는 아무리 막 풀어도. 알겠지? 근데 의외로 뭐 이거 나중에 진짜 시험 막 빠질 때 한 일주일 전에 막 이것저것 가르쳐 줄 건데 답 찍는 법. 진짜 그거 되게 도움돼. 니네 시험장 갔을 때 얘들아 제일 베스트한 건 1번부터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다 푸는 게 제일 베스트한 건 맞아. 그건 이제 이상적인 거야. 아이디어란 거지. 그치? 근데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문제도 있잖아. 찍어서 맞췄다고 니네 감점시키진 않아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찍어야 돼요. 알겠어? 오케이? 니네 자중해 봐. 내가 만약에 서술형 하나를 못 풀었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객관식 하나도 못 풀었어. 근데 그 객관식 하나를 시간 내에 막 하다가 허우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종이 딱 치든가 아니면 시간이 딱 1분 남았대. 이걸 풀어야 돼. 그럼 이걸 대입하고 앉아있으면 또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숫자 그냥 때려 맞춰서라도 찍어야 된다고. 그럼 의외로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센스예요. 그것도 센스예요. 시험을 보는 센스.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걸 연습할 단계는 아니고 그건 시험 진짜 일주일 전 혹은 하루 전 직접 보충할 때 이럴 때. 알겠죠? 네. 하시면 되고 요거 연립하시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실 거고요. 넘어갈게요.
19번 이제 서술형 1번이죠. 네, 서술형 1번은 이제 표현만 좀 보면 그 가만 좀 내가 해석해 줄게. 가가 뭐냐면 fx 플러스 1은 f5 마이너스 x와 같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오케이? 거기 보이시죠? 자, x 플러스 1을 1 플러스 x로 바꿔. 1 플러스 x. 네, 1 플러스 x. 됐나요? 그 다음에 1이랑 5에 동그라미 쳐. 두 개 더해. 얼마야? 6이죠. 나누기 2에 얼마야? 3이죠. 그게 대칭축이에요. 그게 대칭축이에요. 선대칭 표현이에요. 선대칭 표현. 알겠죠? 이것도 된다는 거야. 잘 봐. 원래 선대칭 표현이 뭐냐?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 원래 선대칭 표현이 f a 플러스 x는 f a 마이너스 x 이거거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a 대칭 이렇게 얘기하거든? 됐어?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f a 플러스 x는 f b 마이너스 x 이럴 수도 있다고. 여기 숫자랑 다를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는 누구 대칭이냐?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이것도 되죠? fx랑 이거랑. 됐니? 그럼 얘는 뭐가 생략된 거야? 이게 생략된 거야? 그러면은 0이랑 2a를 더해. 나누기 2에. 뭐야? 얘도 x는 a 대칭. 이렇게 찾으셔야 돼. 이건 선대칭 표현이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대칭이니까 반드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마무리하고 쉴게요. 자, 20번 보세요. 20번 보시면은 자, 잘 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 항등식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뭐예요?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홀수 짝수 구별해가지고 찾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 숫자 뭐 대입해야 되는지만 확인 좀 해볼게. 요 친구. 자, 첫 번째 뭐 대입해요? 1 대입하면 되죠. 1. 그죠? 1 대입하면은 이제 뭐가 나와? 전체 개수의 총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뿔마 나오겠죠? 그럼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빼면. 홀수니까. 네,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하실 때 4차 방정식만 좀 잘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알겠지? 그거 4차 방정식 잘 푸는 건데 이것도 내가 좀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대입해서 풀면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k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됐니?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뺐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의 2배의 우리가 구하는 답이죠. 요 구조잖아요. 됐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합차로 해야 돼. 이거 전개하지 마. 방정식 볼 때 막 전개하는 친구도 있어. 끔찍해요. 합차로 가세요. 2개 더해요. 2개 더해. 근데 어떻게 더해 이거는? 합차니까. 제곱끼리 더하고 제곱끼리 빼야 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때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의 제곱 하고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아이고 제곱이 왜 밖으로 튀어나갔어?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 또 뭐예요? 또 합차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됐어? 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정답 K는 4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안고 시험지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동안고 시험지는 난이도가 중이에요. 네, 난이도 중. 알겠죠? 1등급 컷은 예상하건대 2개 틀리면 1등급. 알겠지? 2개 정도? 물론 중간고사 등급 컷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학기말 성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 잘 되는 유형이 있고 안 되는 유형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알았죠? 네.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좀 해볼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비비소지? 네. 그래서 우리